나는 경영학과에 오고 싶다. 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 아, 2명? 3명? 반 정도냐? 다 들어야 되나?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아직 안 해볼 시기긴 하네요. 그죠? 제가 오늘 시간에 해드릴 얘기는 경영학과에 오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강의는 고등학교의 강의가 어떻게 다른 것,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경영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데 경영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경영. 노트에 경영이라고 써있지 않는데 저는 경영하고 다닙니다. 어떤 게 떠오르나요? 사고 1초 전으로. 사고 나기 1초 전. 네. 뭔가 지금 뭐 안정된 상황은 아니죠. 네. 내가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 사진이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가파르다. 인생 가파르다. 오. 되게 용감하네. 인생 가파르다.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가파를 것 같다. 또 경영학은 뭘 공부하는 학교야? 기본적으로 경제? 경제는 경제학과에서 공부하겠지. 경영은 우리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과야.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뭐 필통이라든지 하물며 연필, 펜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영학은 기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코스가 지금 오늘날 기업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런 경영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기업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들 기업도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번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라지는 기업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꽤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필름 카메라 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참 애기였을 때 필름 카메라의 세계 1위 기업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네. 세계 1위 소니. 아니요. 그 필름 똑딱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돌려서 찍는 거. 아예 기억 못 나요. 캐논 말고. 샘성. 코닥이라고 들어요. 코닥하고 후지필름 이게 이제 양대 주 회사였거든요. 두 개 다 이제 거의 코닥은 이미 문을 닫았고 후지필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 있을까? 월마트도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왜 어렵죠? 월마트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는 그 사람 있는 맛은 안 한다. 인터넷 굳이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쇼핑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누구한테 월마트가 지분을 뺏기고 있냐면 아마존.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표기업 어디예요? 삼성과 뭐 현대나 그죠? 그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한 50년대, 60년대만 해도 기업의 평균 수명이 대체 얼마 정도였을까? 60년대. 기업이 태어나서 문을 닫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몇 살 정도 살까, 기업이? 60년대만 하더라도 거의 한 70년, 70살은 살았어요, 70년은. 근데 오늘날에는 그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는데 어디까지 줄었을까요? 30. 채 10년을 못 사는 거야. 채 10년을 못 사는 거야. 그만큼 정말 문을 닫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들이 이 수건들을 우리는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저희 크루가 돼가지고 이 기업이라는 이 기업이 문을 닫지 않도록 이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학문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의 생존을 모색하는 학문. 생존을 모색하는 학문.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렌드가 요즘에 되게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나 혼자 산다. 그럼 여러분 보시나요? 네. 네.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 나이만 하더라도 대부분 가정이 4인 가구였어요. 4인이나 5인 가구.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4인 가구와 1인 가구의 분포가 역전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도 혼자 보는 사람이 많아졌고 밥도 혼자 사 먹고 그 다음에 그전에 우리가 사 먹었던 식품들도 전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닭 한 마리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이 변화하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만한 기업이 어딜까요? NHK. 뭐라 하지? 파리. NHK? 파리. 할인? 닭한 마리만 보지 마요. 큰 그림은 그려요. 어딜까? 식품지원만 관련 기업. 아까 얘기했듯이 그 월마트가 지금 고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고전하고 있죠? 아마존한테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마트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사실 더 이상 대규모로 장을 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의 그 사장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정영진 사장이라고 여기 이때 보시면 가끔씩 신문 보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그 사람이에요. 누군? 그 사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까? 신세계 그 사람 아니에요? 아, 신세계 맞습니다. 신세계. 신세계. 이마트가 신세계 거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마트 사업이 굉장히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경영진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의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영진이라는 회장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편의점을 늘려야 되겠다. 더 이상 사람들이 대형마트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소규모로 산다 이거죠. 대형마트의 그 매출 규모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편의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마트24 점점 많아지는 거 보십니까? 예. 정영진이 그 이마트24에 대규모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죠. 3천억 원. 예전에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만큼 이마트의 상황이 쉽지 않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경영학과 보시면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아마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은 다른 문과 전공들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철학가거나 심리학가가 되면 어떤 공부할 거예요? 과거에 어떤 유명한 학자들이 뭐 얘기했던 이론이나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약간 암기식을 하겠죠. 근데 경영학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신세계 작년까지만 해도 잘 나갔었어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거거든요. 수업 때도 제가 들고 오는 사례들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적성이 뭔가 호기심이 많고 좀 뭔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경영학이 굉장히 맞는 전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마트에서 요즘에 보면 SSG라는 거 보셨습니까? 예. 네, 그게 뭐예요? 쓱. 네, 쓱이라고 이제 이마트가 그 밀고 있는 슬로건인데 그게 뭐죠? 오전에 주문을 하면 오후에 우리 집 앞에 배송이 오는 그런 시스템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게을러졌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옵션이나 아니면 그 이커머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마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수업하는 슬라이드인데 여러분들이 대학에서의 강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짝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잘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는 남들보다 싸게 물건을 내놓던지 아니면 남들보다 프리미엄 전략을 추구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만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는지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영학은 뭐다? 항상 실제로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 그 핸드폰 여러분 다 쓰시잖아요. 저비용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핸드폰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웨이. 정확합니다. 이번에 삼성 뭐 갤럭시 노트 9이 나왔잖아요. 네, 거의 동일한 스펙의 샤오미 폰이 얼마나 돼요? 한 30만 원 정도 안 해요. 완벽하게 저비용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프리미엄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삼성과 애플, 샤오미도 잘하고 있고요. 애플이나 삼성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못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LG. 왜 그럴까요? 어중간하다. 그게 정답이에요. 어중간하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 기업들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둘 중에 확실한 노선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제 수업 때 이런 식으로 이론을 알려주면 이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항상 저는 알려드리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과 애플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하웨이도 적용 전략을 추구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뺏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보존하고 있는 것은 LG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봤을 때는 삼성보다 못하는데 삼성과 거의 비슷한 가격을 시장에 내놓으면 살 리가 없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고 있다.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콜라 잘 좋아하시나요? 콜라? 사이다 좋아요. 사이다 좋아해요? 만약 콜라를 마신다면 콜라의 업계에서 1위가 누구예요? 코카콜라. 그죠? 한 번도 업계 1위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코카콜라는 역사상. 근데 펩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코카콜라를 이겨보려고.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맛도 좀 조정을 해보고. 그죠? 근데도 결국에는 코카콜라를 넘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김두라 누이라는 CEO 회장이 바뀌면서 얘가 정말 머리 좋게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아세요? 코카콜라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만약 경영이 CEO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가격을 내려갈 가격을 낮춘다? 가격을 낮춘다. 또 코카콜라 사요. 인수한다? 예. 나보다 큰 애를 어떻게 인수해? 걔가 나를 인수하면 몰라요. 얘가 어떻게 인수했냐면 콜라의 맛, 콜라의 그 제품만으로는 내가 콜라를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콜라만 하는 게 아니라 식품 회사를 인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65년에 미국에서 제일 큰 과자 회사예요. 그걸 인수하고요. 그다음에 피자헛을 인수하고 KFC를 인수합니다. 여러분이 KFC나 피자헛 합치면 코카콜라 안 내놓습니다. 펩시를 아마 내놓을 거예요. 그 이유는 펩시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머리를 써가지고 코카콜라로 1대1로 맞짱을 뜨면 반응이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다나카 전략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전략을 써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파란색이 펩시입니다. 펩시의 매출이 코카콜라를 드디어 따라잡게 되는 거예요. 그 CEO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매출은 달라질 수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꿈이 CEO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경영학은 분명히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좋아하시는 마블 있잖아요. 마블이 정말 어벤져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마블 영화가 나오면 그때 다 보거든요. 출시일 낮에. 여러분 보시지 않나요? 별로 안 좋아요? 너무 나이에 비해서 너무 소리 들었는데. 마블이 원래 어떤 회사예요? 원래 처음부터 영화 회사였습니다. 만화 회사였어요. 만화책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처음에 만화책을 그리다가 나중에 우리도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만드는 쪽 다 실패를 합니다. 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터지기 시작해요. 그게 언제부터일까요?
아니 마블이 누구에게 인수를 당해요? 누구한테 인수를 당해요? 디즈니에게 인수를 당합니다. 인수를. 미키마우스가 이 모든 마블의 히어로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블, 그러니까 디즈니가 우리 픽사를 디즈니가 갖고 있는 것도 아시죠? 네. 뭐 겨울왕국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있을까? 픽사 영화 뭐 있지? 토이스토리. 굉장히 뭐 요즘 최근에 인크레더블이라는 영화도 픽사 소유죠. 그죠? 그러니까 디즈니는 돈이 너무나도 많아요.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그리는데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마블의 캐릭터와 결합이 되면서 마블의 시너지가 그때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업들은 이렇게 만화 회사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서로 인수를 하고 인수 당하기도 하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변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영자로서 할 수 있는 결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배우는 시간이에요. 경영학과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총 7가지의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마케팅이 있고, 재무관리, 생산관리, 국제경영, 경영정보, 회계, 인사조직. 이 하나하나가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기능들이에요. 기능들. 예컨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나중에 어떤 회사를 오프닝 런치를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뭐 치킨 회사를 하나 오픈을 했어, 그지? 주변에 치킨 여러분 회사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였어요? BBQ도 있고, 네네치킨도 있고, 군대도 있고, BHC도 있고, 너무나도 많죠. 그죠? 매일매일 집에 전단 들어오지 않나요? 근데 그들과 여러분들 이제 막 나와서 그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 그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 것 같아요? 마케팅. 기름. 기름? 뭐 해야 될까? 이름 정해야 돼요. 물론 그것이. 일단 근데 모든 일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가장 먼저 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도 아무리 저희 강남에 있는 부자들도 수중에 뭐 몇십억을 들고 있지 않아요. 그죠? 기업 하나 만드는데 한 어느 정도의 돈이 들까? 기본적으로. 가장 적게는 얼마 될 것 같아요? 40억. 40억 정도. 리저너블한 추정치인 것 같습니다. 한 30억 정도는 적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30억은 아무도 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출. 너무 좋은 걸 일찍 알았어 지금. 대출만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기업을 만들려면 대출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플러스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출이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은 뭐였을까요? 투자자를 모아. 그렇죠. 투자자를 모아. 내가 이 기가 막힌 레시피를 가지고 있고 이 치킨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할 텐데 나한테 투자할 사람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확보해야 돼요. 그것과 관련된 기능이 바로 이 재무관리가 꼭 필요하겠죠. 치킨 프랜차이즈를 오픈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 자, 이제 돈을 모았어. 30억을 모았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대출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기름. 하나에 꽂히면 계속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업계에는 너무나도 많은 프랜차이즈이 있잖아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어떻게 소비자를 설득시킬 거예요? 여러분이 유명한 연예인?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연예인? BTS? 브랜드 선에서 마케팅 하잖아요. 남진. 저 친구 사업하면 안 되겠죠. 뭐 해야 될까? 일단 맛이 좋아야 되지 않아요? 맛은 좋고 그렇죠. 싸고. 그렇죠.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맛인 것 같아요. 아무리 싸도 맛이 없으면 다시 구매 안 하잖아요. 아무리 BTS나 뭐 요즘에 인기 있는 뭐 걸그룹을 쓴다고 해도 소비자가 한 번 시켜 먹고 맛이 없으면 두 번 다시는 전하지 않죠. 일단 맛을 잡아야 돼요. 근데 제가 사업가지만 내가 어떻게 뭐 백종원이 아니잖아. 그죠? 내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요리를 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섭외를 해야 된다. 백종원을 섭외해 와야 된다. 섭외를 해야 된다. 셰프를 섭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셰프가 안정된 상황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휴가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와 관련된 이 인사조직입니다. 인사조직은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종업원들이 정말 만족감을 느끼고 정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망을 하고 다른 조직으로 떠날 수도 있어요. 이탈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인사조직.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다 하진 않을 텐데 몇 가지만. 경영정보는 뭐예요? 경영정보. 이거 이제 MIS라고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한국의 스타벅스 보시면 외국의 스타벅스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스타벅스 말고 우리나라의 커피숍 보면 외국의 이제 커피숍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외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커피를 주문시킨 다음에 보통 이름을 불러주죠. 혹은 아니면 아메리카노 시킨다라고 그 카운터에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주문한 다음에 뭘 하나 주죠. 이게 뭐예요? 진동벨입니다. 진동벨. 그죠? 진동벨을 주문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 사람들이 더 이상 카운터에 긴 줄을 쓰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편하게 기다린다는 거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진동벨이 과연 커피 맛을 더 맛있게 하거나 더 뛰어나게 하나요? 전혀 상관없죠. 그죠? 제품의 질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뭘 원활하게 해요? 정보를 원활하게 소비자와 생산자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대부분. 그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은 높아지고 사람들 주문도 빨리 받을 수 있고 회전율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의 매출에는 영향을 준다.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경영정보에 관한 것들입니다. 제가 여름은 나이트만 하더라도 피자 시켜 먹으려면 전부 다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요. 배민. 그냥 배민도 할 수 있죠. 감자보다 반찬이 많은 민족. 도민 홈페이지 가가지고 그냥 주문하잖아요. 그죠? 절대 전화를 하지 않죠. 온라인으로 해야지 할인도 더 많이 되고 더 좋아요, 저한테는. 근데 피자를 만들어 파시는 분들에게도 그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주문이 잘못 들어갈 리가 없고요. 그죠? 정확하게 어디서 주문이 나오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경영정보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경영학과에 보시면 쭉 배우게 됩니다. 경영학과에 보시면 이제 체계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학년 때는 경영학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학습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2학년 때는 세부 정보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으시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저희가 7개의 꼭지가 있잖아요. 세부 전공이 있는데 그 전공별로 심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마케팅을 예를 들면 2학년 때는 마케팅 원론을 듣고 3학년, 4학년을 갈수록 좀 더 고차화된 그런 마케팅 수업들로 추가적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전공은 어딜까요?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제 전공은 이 중에서 어디가? 마케팅 말고 마케팅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아주 텐션. 재무 분석. 되게 국제경영입니다. 국제경영. 약간 들으면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죠, 그죠? 여러분 나중에 대구대 오시면 제 수업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국제경영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제 이름을 찾아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 전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간단하게 서칭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지금 고등학생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질문을 찾아봤더니 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경영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진로는 어떻게 되느냐? 요즘엔 취업이 너무 안 되니까 취업은 잘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문과 전공에 비해서 적어도 문과 전공에 비해서 취업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인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고 뭐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시험 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저께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대학 졸업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전공을 선택한 다음에 후회를 했느냐? 많은 경우에 후회를 했다고 답을 하는 경우가 거의 72%가 29%가 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실제로 전공을 선택 많은 대학생들이 내가 전공을 좀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막상 들어오니까 생각했던 것과 뭔가 다르더라. 여기서 순위가 보시면 여기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 빨간색이 내가 좀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응답을 한 학생들이에요. 보시면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학과는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심리학. 심리학, 그죠? 그다음에 미술, 디자인, 역사학, 그죠? 미디어, 마케팅도 위한 따로 나왔지. 법학, 물리학, 문학. 근데 이거 쭉 트렌드를 보면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에 학생들이 워낙 시험이 안 되다 보니까 취업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학과들은 많은 학생들이 후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경영학은 아마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이나 그리고 비즈니스, 금융학도 마찬가지로 경영학 쪽의 한 부분이죠. 많은 학생들이 그나마 문과 쪽에서는 가장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는 다양한 분야로 우리 졸업생들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뭐 내가 은행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은행 쪽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고 증권회사라든지 내가 인사 담당을 하고 싶다. 인사 카운슬러, 그다음에 마케팅 분야 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겠죠. 모든 영역에서 우리 졸업생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궁금하다. 우리 기름 학생, 기름. 궁금한 게 있어요? 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경영학을 생각했었습니까? 아니요. 그래요? 여기 왜 왔어?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죠. 네. 근데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 다 문과는 맞습니다. 네. 문과는 맞죠. 이건데요. 이거요? 어떻게 하다 일로 왔어? 듣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이거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일단 문과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현실과 가까운 그런 이건 볼 수가 있고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학문 체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경영학과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국제경영에 대한 부분인데 제 전공이에요. 제 전공인데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기업들이죠. 네. 네. 어떤 거 알아요? 하이네켄. 페이스북, 하이네켄. 구글, 코카콜라. 구글, 코카콜라, 모빌. 김경화. 거의 다 하이네켄. 김건영. 모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야? 모빌 뭐 하는 회사예요? 레고. 모빌 만들어요. 레고를 만든다고? 레고 만들. 에이, 기름 회사예요. 석유 회사예요, 석유 회사. 우리 전 세계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죠. 그죠? 우리나라 그 정부가 막아놨어요. 외국 자본을. 우리나라는 그 주유소가 몇 개밖에 없죠. SK, 그다음에 GSOS, SOL, 그죠? 그러니까 막아놨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정부 회사죠. 그다음에 하이네켄 뭐 만드는 회사죠? 맥주. 왜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까? 이상하네. 무슨 고등학교라고? 그래서 맛있는 것들은 알죠. 근데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나요? 외국 우리 대기업. 우리나라 회사도 있는데 맞네. 대기업. 아까 다국적 기업이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 뭐냐면 전부 다 자국 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전 세계를 발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국제 경영입니다. 우리 이케아 같은 예를 들면 이케아가 어디 나라에서요? 스위스, 스웨덴. 일본, 스웨덴? 이란. 이란? 그냥 생각난다고 얘기하는구나. 네,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혹시 아십니까? 아직 대구에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한 2, 3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구 산업은요, 우리나라 기업들만 경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구도예요. 근데 이케아라는 굉장히 규모가 큰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부분을 변경시켰습니다. 많은 부분. 처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가구업체 종사자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완제요. 결사반대 했겠죠.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다 전부 다 망한다. 근데 과연 이분들이 이케아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절대 못 막죠. 시장의 힘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적을 이겨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 국제경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정유회사 엑소처럼 정부에서 맞는 산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정유산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통신산업, SK텔레콤, LGU+, 그 다음에 KT 전부 다 한국 기업이죠. 외국 기업은 못 들어왔어요, 그죠? 그 이유는 통신산업을 막아놨기 때문이에요. 특정 산업들은 정부에서 막는데 그 외 많은 산업들은 전부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 오픈되어 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이죠. 전 세계를 발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타벅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해외에 나갈 때마다 이제 스타벅스를 가곤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지역이 어디죠? 중국이요. 중국도 되게 싫어하고 더 싫어하는 사람 중국보다 더 싫어하는 러시아. 중동 이란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가 거기도 버젓이 들어가 있죠. 중동 지역입니다. 전부 다 히잡을 쓰고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로고가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스타벅스 로고에 가운데 그 여성이 한 명 있잖아요. 여기는 여성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성. 그게 문화가 좋더라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이 운전을 시작한 지가 올해부터일 거예요. 아니 철저하게 막아놨었죠. 그 스타벅스가 전부 다 진입을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갈 때는 로고 자체를 바꿔서 진입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상단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스타벅스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나라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 일단 전 세계 소비자들이 비슷한 맛의 커피를 원하고 있다. 전전전. 그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갤럭시 노트 9을 드디어 받았어요. 아무튼 제가 원하는 스마트폰이나 미국 사람이 원하는 스마트폰이나 저기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스마트폰이나 기능이 이제 비슷해졌어요. 전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떤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아까 치킨 프랜차이즈 얘기했잖아요. 치킨 브랜드를 잘만 만들면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정말 아까 나왔던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만큼 더 큰 기회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맥도날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맥도날드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맥도날드가 이들 나라 갈 때 모두 다 똑같은 제품들을 팔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변형을 주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 돼지고기 안 먹으면 그렇죠. 일찍 왔거든. 맞아요.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쇠고기를 바꾼다든지 혹은 쇠고기를 안 먹는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닭고기라든지 양고기의 메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 특화된 그런 제품들을 같이 만든다는 거. 그만큼 추가적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짧게 제가 동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아까 그 다음적 기업들에서 삼성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어딜까요? LG. 롯데. 롯데마트. 아까 제가 롯데마트를 보여드렸는데 롯데마트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진출했어요. 정말 대규모 투자를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청난 실패를 하고 자금을 회수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드. 결정적인 건 사드. 근데 그 외적인 요인도 있어요. 바로 중국 소비자들의 성향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 살짝 제가 즐겨보는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을 보고 봤어요. 이게 실제로 중국의 마트의 모습이에요. 네. 짧은 동영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충격과 공포잖아요. 지금 마트에서 살아있는 생선을 패대기를 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팔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다 손질되어 있는 상태. 그 생선을 좋아하는데 이대로를 중국에서 팔았더니 중국 소비자는 어떻게 여기냐면 뭔가 신선하지 않는 제품을 팔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도 이렇게 문화적인 특성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바로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떠한 전형을 주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습니다. 좀 아까 얘기했던 롯데마트 지금 손을 떼게 됐습니다. 점포가 100개가 넘었어요. 근데 100개를 전부 다 이제 빼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 5천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5천억. 어마어마한 손해죠. 사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학부를 경제학을 했거든요. 근데 학부 때 배웠던 지식을 졸업한 다음에 몇 퍼센트 정도 기억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다니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들이 나중에 사회인이 돼서 한 몇 퍼센트 정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30%? 그거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10%도 안 될 겁니다. 10%는 제 기억상으로는 10%고 실제 상황에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는 2,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최대한 학생들한테 어떻게든 많은 지식을 넣으려고 굳이 애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정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본을 알려주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경영학에서 모든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할 겁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스킬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한 다음에 어떤 회사를 가든지 간에 마치 카멜레온처럼 그 조직의 그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교육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간략하게 저희 학과 소개를 해주면 저희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냥 짧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요즘에 점점점 영어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게 뭐죠? 중국어. 네, 중국어. 그다음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어 이게 이제 점차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영학과와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하고 이제 교류 협력을 맺어서 우리 학과 학생들을 중국어를 배우게 하고 그다음에 중국어학과 학생들을 경영학을 배우게 하자. 그래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의 교육은 어쨌든 고등학교가 달라야 되잖아요.
뭔가 좀 더 인터랙티브하고 재밌어야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우리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중국이나 일본에 인턴십을 보내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봐서 베이징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 도시들에 가서 직접 그곳에 있는 나라 친구들도 만나고 언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배우러 가는 게 아니겠죠. 또 방과후 시간에는 학생들과 동료들하고 이제 주변에 투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에 인턴을 보낸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론을 알려주기보다는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거의 여기까지고요. 학과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통해서 우리 학과에서 다양한 그런 표창장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런 언론에서 소개가 되기도 했었죠. 우리 학교 교수님인데 장관 표창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14번이죠. 알다시피 제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실 일 있으면 아마 또 저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문과 학과들보다 교수진들이 상당히 젊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통하는데 좀 더 유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단 제가 무조건 대구대 경영학과로 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영학과를 가든지 간에 먼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홈페이지 가셔가지고요, 교수진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젊은 교수님들이 많이 있느냐, 얼마나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보면 아마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대구대 내에서 가장 많은 교수진을 가지고 있고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정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뭐 하나 들고 왔는데, 여러분 이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인데, 내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왜 준비를 했냐면 예전에 특강을 했던 이 사람이 고등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지금 앞으로 제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제가 오타니 쇼헤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릴 때 어떤 준비를 했냐면요, 어릴 때부터 나는 메이저리그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강력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무엇이지? 라고 되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하게 됩니다. 이 정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메이저리그에 있는 8구단에서 드래프트 1순위가 돼야 되겠다 라는 목표를 일단 세운 다음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뭐냐? 일단 몸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몸을 만들어야 되고, 제구를 높여야 되고, 부위를 갖춰야 되고, 공의 스피드를 갖춰야 된다. 그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의 이런 세부 목표들이 세워지고, 어떻게 해요? 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몸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했던 쇼헤이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지금부터 이 계획표를 만든다면 그 꿈에 대해서 한 발짝씩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질문을 아마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경영하게 돼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라고 편하게 없어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여러분들 꼭 경영하게, 우리 대구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도 좋아요. 경영학과에 선택을 해서 좋은 대학 생활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